이번 시간에는 그 10장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제가 이제 기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하고 2법칙, 그리고 이제 열기관 이런 순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체가 하는 일을 보면 지금 그림을 보면 이 실린더 안에 기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체를 보통 이제 시스템이다, 우리가 개라는 얘기를 했죠. 시스템이 기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일정한 압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 일정한 압력에 저항하면서 피스톤을 요만큼 dx만큼 이동시켰을 때 이 기체가 하는 일을 이제 dw, 그러니까 미소 1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nfinitesimal 그러는데 미소 1을 보면 dx만큼 기체가 실린더의 단면적이 A인 실린더의 압력을 가해서 요만큼 dx만큼 이동시키는데 기체가 하는 일을 계산을 하면 1은 어떻게 되는 거죠?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때 압력 P가 단면적 A에 작용했을 때 힘을 계산하면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W는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래서 dW는 F times dx가 될 테고 힘 F를 압력으로 나타내주면 압력 곱하기 이 실린더의 단면적. 그래서 PA d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그 A 곱하기 dx 이 실린더의 단면적 곱하기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요 실린더가 만드는 최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A 곱하기 dx를 dv 이렇게 썼습니다. 요 A 곱하기 dx 요 실린더가 만드는 최적. 그래서 그게 이제 pdv. 그래서 기체가 한 일 dw는 압력 곱하기 최적의 변화량 dv가 된다. 그럼 이제 처음에 기체의 부피가 VI였어요. 보통 이제 I하고 F라고 쓰는 건 다 알죠? 그러니까 I는 이니셜의 그 초기 이니셜이 처음 글자고 F는 파이널의 나중 상태의 처음 글자입니다. 그래서 초기 부피를 VI, 나중 부피가 VF라고 하면 VI에서 VF까지 이동시키는데 기체가 한 일은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되죠. 이게 미소 1, 그러니까 그 스몰 그 dw를 vi에서 vf만큼 이동시키는데 한 일을 전체 일을 계산해주면 dw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 적분한 값이 압력은 일정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니까 P는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V를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적분해주면 V 파이널 마이너스 V 이니셜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하겠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체가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니까 최적이 당연히 팽창이라는 얘기는 부피 변화가 증가한다. 델타 V가 증가하는 거니까 한 일은 뭐 양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델타 V가 부피가 증가하면 1도 양의 값을 갖고 기체가 수축을 하면 부피가 감소하면 우리가 부피가 감소하면 음의 일을 한다. 음의 일을 한다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W가 이 경우에 이제 플러스가 되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고 W가 마이너스가 되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피가 처음 V1에서 V2로 이동을 할 때 조금 아까처럼 이제 압력이 일정할 경우는 뭐 그때 기체가 한 일은 이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일정한 P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면 그게 기체가 한 일이 되겠죠. 근데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 경우는 P 곱하기 V2 빼기 V1 그게 기체가 한 일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는 면적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력이 변하면서 팽창을 한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면서 팽창할 때는 요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이 기체가 한 일이 될 텐데 이게 양의 값, W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건 알겠지만 계산은 좀 아직 모르겠죠.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함수꼴이 주어지면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적분꼴로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그리고 압력이 변하면서 팽창을 하는 경우는 기체 간일이 W가 양의 값을 갖지만 거꾸로 기체가 그 큰 곳에서 수축을 하는 경우 압력이 변하면서 거꾸로 화살표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요 경우는 초기 상태가 V1 요때 나중 상태가 V2가 되니까 이제 V1, V2는 똑같은 기호를 쓰지만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뭐냐면 이 경우는 이 그래프를 계산해주면 이 경우는 이제 음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피가 적분의 위쪽으로 들어가고 큰 부피가 적분의 아래 리밋이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그 자체는 네거티브가 돼서 요거하고 구별을 해주려고 왼쪽에 W가 포지티브와 그 양의 값을 갖는 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빗금을 이렇게 쳤습니다. 빗금 친 거는 이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이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경우는 W는 음의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보통 이제 인터널 에너지, 영어로는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고, 내부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 이제 기체 분자들, 시스템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열 운동을 할 경우에, 분자들의 열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분자하고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이 작용한다는 경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분자들 간의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의 정의는 그런데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상기체의 정의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기체, 크기도 없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기체라고 했으니까 상호작용이 없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상기체고 그런 경우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기체가 이상기체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단원자는 원자가 한 종류로만 돼 있는 거를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고 이러한 이상기체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했죠? 평균 운동 에너지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죠? 그게 바로 2분의 3 KT, 2분의 3 KBT. KB는 이제 볼츠만 상수라고 했고 이 그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이 2분의 3 KBT 해서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운동에서 2분의 3이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얘가 우리가 이제 X축, Y축, Z축 서로 독립된 좌표축에 대해서 각각의 방향으로 다 그 자유롭게 동등하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축으로의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 Y축으로의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 그 다음에 Z축으로의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 그래서 세 방향으로 다 동등하게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운동 에너지는 각 2분의 3 KT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 자유도는 우리가 이제 서로 독립적인 좌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독립적인 병진 운동을 가지고 있고 각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라고 얘기하고 전체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각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하기 자유도의 개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전체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인데 X축 방향으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 KT. 혹은 Y축 방향으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그것도 2분의 1 K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무리를 계산하거나 그러면 역학도 마찬가지고 많이 쓰이는데 이 영어로는 degree of freedom. 그래서 자유도가 이제 degree of freedom의 개념인데 에너지를 저장할 이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적인 좌표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그러면 n개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냐? 한 개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T고 n개가 존재하면 당연히 2분의 3 nkt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n개의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 그 값은 2분의 3 nkt. 근데 n 곱하기 볼츠만 상수를 우리가 몰수하고 이상기체로도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요. nk 대신에 small n 몰수 곱하기 기체상수 R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 N개의 내부 에너지는 그 이상기체 N몰의 내부 에너지로도 환산해 줄 수가 있는데, 이상기체 N몰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 이상기체 1몰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RT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상기체 1개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T, 혹은 이상기체 N개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K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더라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 기체 분자의 수로 결정이 됩니다. 이상기체는 항상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핵심은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온도와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그 자유도당 보통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자유도가 몇 개냐면 병진 운동 X축, Y축, Z축 3개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기체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의 자유도의 개수를 곱해줘가지고 2분의 3 kT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고, 이제 n개 또는 n몰의 이상기체가 있으면 그 n을 곱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n몰을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기체 분자가 단원자 분자가 아니고 이원자 분자다.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 원자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 수소는 H2, 뭐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상기체. 산소는 O2, 산소 분자는 O2,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상기체. 그다음 이산화탄소는 탄소하고 뭐 산소로 이루어진 이상기체. 이렇게 이런 경우에 n몰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건 단원자 분자하고는 좀 다르겠죠? 단원자 분자는 원자 하나가 이제 가는 거와 같은 개념인데, 얘는 병진 운동이 3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X축, Y축, Z축의 자유도가 있는 반면에 이원자부터는 원자가 2개가 이루어져 붙어서 있기 때문에 병진 운동을 하는 자유도 3개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이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이 원자가 그 축에 대해서 회전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X축, 그 다음에 요 놈을 Y축, 그 다음에 위쪽을 Z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Y축에 대한 회전,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회전, 그러한 자유도도 있습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 자유도도 있고, 요 Z축에 대한 자유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축방향, 두 개가 붙어있는 축방향으로의 로테이션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거의 수직 방향에 있는 축에 대한 회전 운동에 대한 자유도만 우리가 그 카운트를 해서, 이 경우에 이제 이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자유도가 3개의 병진 운동 그리고 2개의 회전 운동에 대한 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 곱하기 자유도가 5개가 되겠죠. 그래서 병진 운동으로는 3개, 회전 운동으로 2개. 그래서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 n몰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가 아니고 2분의 5 nRT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병진 운동은 온도에 상관없이 모든 온도에서 병진 운동이 다 가능하지만,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온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상온 이상에서 회전 운동에 대한 자유도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온 이하에서는 병진 운동에 대한 자유도만 포함하고, 상온 이상에서는 회전 운동에 대한 자유도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높아지면 상온보다 더 높아지면 이제 축방향으로 두 놈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역학에서 단진동 같은 거 배웠죠? 그러니까 용수철에 어떤 물체가 매달려서 진동하는 것처럼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진동에 의한 자유도도 포함을 해주는데 진동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는 운동 에너지만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진동의 그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도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진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 에너지로부터 오고 다른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오고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때는 이제 그 2분의 그 2 곱하기 2분의 1 nRT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요 개수가 좀 틀려진다. 근데 개수는 좀 틀려지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내부 에너지는 그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